선생님, 이렇게 찾아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곧 다가오는 을사년 동짓날에는 팥죽 대신 팥시루떡을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번 들으셨지요. 그런데 선생님, 그보다 더 크게 챙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 한 해의 폭과 흐름을 좌우하는 동지 기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동지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순서로 올려야 복이 들어오고 묵은 애군이 한결 누그러지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복을 듬뿍 받아가십시오. 선생님들, 호랑이띠로 태어나 여기까지 오시면서 가슴속에 눌러 담아둔 눈물과 분함이 참 많으셨지요. 겉으로는 강단이 있고 당당해서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혼자 끓이고 혼자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틴 날이 더 많았을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억울해도 참고 답답해도 꾹 눌러 담으며 결국 내 손으로 길을 뚫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걸어오신 분들이 바로 호랑이띠 선생님들입니다. 강한 척하려고 강해진 것이 아니라 약해지면 무너질까 봐 더 단단해져야 했던 시간이었지요. 오늘 영상을 들으시는 동안만큼은 선생님 마음속에 오래 쌓인 무게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댓글에 소원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동지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그 마음까지 더 힘있게 이어가겠습니다.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명리학적 성향을 한마디로 풀면 큰 기운이 분명한 분들입니다. 방향이 또렷하고 기세가 살아있으며 사람 앞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는 기계가 있습니다. 한번 뜻을 세우면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강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또렷해서 불이한 일을 보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굵직한 순간마다 남이 대신 결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온 경우가 많지요. 다만 기운이 큰 만큼 마음이 다칠 때 상처도 깊게 남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아픈 티를 쉽게 내지 않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더 강하게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속에 눌러둔 불이 한꺼번에 치솟거나 답답함과 분함이 밤잠을 흔들어 깨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지는 호랑이띠 선생님들께 더욱 중요한 절기입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어지는 날이고 그 긴 어둠을 지나면 낮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지요. 어둠이 가장 깊은 지점을 지나 빛이 다시 자라나는 출발선입니다. 호랑이띠는 에너지가 강한 만큼 전환점을 잘 타는 띠입니다. 흐름이 바뀌는 시기에는 운이 크게 열리기도 하지만 마음이 삐끗하면 기운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가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새해의 흐름을 크게 좌우합니다. 동지는 단순히 하루가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기운의 방향이 실제로 돌아서는 문턱입니다. 이 문턱에서 내 마음의 방향까지 함께 바꿔놓으면 호랑이띠의 큰 기운은 새해의 승부수로만 쓰이지 않고 복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명리학에서는 호랑이띠를 나무의 기운과 깊게 연결해 보기도 합니다. 나무는 위로 뻗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하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띠 선생님들은 멈춰있는 상황을 특히 답답해하고 길이 막힌 곳에 오래 묵히면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관계에서도 애매함을 싫어하고 일에서도 진척과 결과가 보여야 속이 풀립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 탓에 억울하게 막히는 일이 생기면 속에서 불이 붙기 쉽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왜 이렇게 노력했는데 길이 안 열리지? 이런 마음이 강하게 치솟지요. 동지 기도는 그 불을 정리해주는 기도입니다. 불을 억지로 꺼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불이 나를 태우지 않게 방향을 잡는 기도입니다. 내 안의 뜨거움이 분노와 조급함으로 흐르지 않고 다시 희망과 추진력으로 바뀌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호랑이띠 선생님들이 동지 기도를 꼭 올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지는 내가 쥐고 있는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띠는 힘이 큰 만큼 붙잡는 힘도 강합니다. 마음에 걸린 일은 끝까지 해결하려고 붙들고 사람이 미우면 미운 마음이 오래 가고 억울했던 일은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그 붙잡음이 길어지면 운이 막힙니다. 운은 흐르는 것인데 내가 잡고 놓지 않으면 흐름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동지는 굳은 흐름을 풀어주는 날입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새로 잡아야 할 것은 새로 잡는 날이지요. 동지의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결국 새해를 준비하는 결단입니다. 호랑이띠 선생님들께 필요한 결단은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결단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이제 동지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리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 선생님들은 기운이 크기 때문에 한번 마음먹으면 기도도 확 몰아치듯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기세는 좋지만 오래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에게는 짧고 강하게 그리고 일정하게가 가장 잘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동지 전 3일 여유가 되시면 7일 동안 같은 시간에 자리에 앉아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흐트러지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전에 집안 기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랑이띠는 환경의 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집안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날카로워지고 작은 말에도 불이 붙기 쉬워집니다. 그러니 기도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현관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두고 현관 바닥을 닦고 문 손잡이를 닦으면서 오늘은 묵은 기운을 내보낸다는 마음을 세우십시오. 다음은 거실과 부엌입니다. 호랑이띠는 중심이 흔들리면 전체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띠라서 집안의 중심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이 한결 안정됩니다. 테이블 위를 비우고 쓸데없는 종이와 잡동사니를 치우고 싱크대 물기를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정돈하는 순간부터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 자리는 큰 상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탁자 한쪽이면 충분합니다. 물 한 그릇, 촛불 하나나 작은 등 하나, 그리고 소박한 공양 하나면 됩니다. 공양은 과일 한 개, 떡 한 조각, 차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호랑이띠 선생님들은 큰 걸 해야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동지 기도에서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크고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정성이고 동지에는 특히 정리하는 정성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제 기도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앉아서 숨을 깊게 3번 내쉬어 주십시오. 호랑이띠는 에너지가 강해서 숨이 짧아지기 쉬운데 숨이 짧아지면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숨을 길게 내쉬며 내 안에 불을 가라앉히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짧은 참회입니다. 호랑이띠 선생님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상처가 나도 괜찮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결국 불로 바뀝니다. 동지의 참회는 죄책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화를 참느라 힘들었던 일, 억울함을 삼키느라 힘들었던 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서 내려놓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이 닿으면 됩니다. 참회 다음은 발언입니다. 호랑이띠 선생님들은 목표가 뚜렷한 분들이 많지만 기도에서 소원이 너무 많아지면 마음이 산란해질 수 있습니다. 동지에는 딱 2가지로 좁혀보십시오. 하나는 내 마음의 평안, 하나는 가족과 재물의 안정입니다. 내 마음이 조급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막힌 길이 부드럽게 열리게 하소서. 붙잡아야 할 인연은 붙잡고 내려놓아야 할 인연은 내려놓게 하소서. 큰 사고 없이 평안히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랑이띠는 마음이 정리되면 기운이 한 방향으로 모이고 운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은 염불입니다. 관세음보살이든 나무아미타 불이든 선생님께 편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횟수는 108번이 좋지만 여유가 없으면 54번, 21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염불을 하는 동안 마음이 날카로워질 때마다 다시 고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잡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이 커지기 쉬운데 염불은 그 생각을 끊고 중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염불 중에 분노가 올라오거나 미움이 올라오면 억지로 누르지 마시고 이 마음도 오늘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다시 염불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호랑이띠 선생님들께 가장 강한 업장 정리의 방식입니다. 염불을 마치면 회양을 꼭 하셔야 합니다. 호랑이띠는 기운이 커서 기도 후에도 마음이 흥분 상태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회양은 그 기운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마무리입니다. 오늘 올린 정성이 내 안에서만 맴돌지 않고 가족에게 고루 흘러가게 하소서. 필요 없는 싸움을 하지 않게 하소서. 분노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오늘 올린 기도를 붙잡지 않고 내려놓겠습니다. 내 마음에 불필요한 불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운을 크게 바꿉니다. 운은 결국 마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동지 당일에는 생활 속 실천을 하나만 더 얹어 주십시오. 호랑이띠는 실천이 붙어야 기운이 안정되는 띠입니다. 동지에는 말로 부딪히는 일을 피하고 감정이 올라오는 대화는 잠시 미루십시오. 대신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고 손발을 덮이고 가능하면 햇빛을 잠깐이라도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빛이 시작되는 날에 빛을 몸에 들이면 호랑이띠의 큰 기운이 훨씬 부드럽게 정돈됩니다. 또 겨울철에는 스트레스성 두통, 가슴 답답함, 잠이 얕아지는 문제로 힘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달아오를 때는 무리하게 버티기보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따뜻한 물로 손을 씻으며 기운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이 기도와 이어집니다. 동지 기도의 변화는 겉으로 확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띠 선생님들은 변화가 시작되면 분명히 움직입니다.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고 선택이 조금 단단해지고 내 편과 내 길이 또렷해지고 쓸데없는 다툼이 줄어들면 운이 빠르게 열립니다. 호랑이띠는 승부의 기운이 강한 띠라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중요한 자리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동지 기도는 승부를 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승부로 만들지 않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조급함으로 뛰어들지 않고 때가 오면 힘있게 움직이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혹시 나는 기도를 해도 마음이 계속 뜨겁고 성질이 잘 안 죽는다고 느끼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불같은 기운이 있어야 길을 뚫습니다. 다만 그 불이 나를 태우지 않게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동지에는 억지로 차분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맡기겠습니다. 이 말이 들어가는 순간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큰 기운은 분노가 아니라 복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마음속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십시오. 선생님이 남겨주신 그 소원을 제가 동지까지 마음에 올려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동지까지는 욕심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에 불필요한 불을 누그러뜨리는 시간으로 삼아 보십시오. 하루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말을 한 박자 늦추기, 비교 하나 내려놓기, 감정이 올라오면 짧게 염불하고 숨 고르기.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새해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